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공매도는 그냥 투자의 한 방식, 포지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왜 그걸 순기능 어쩌고 개인들 위하는 척 위선적으로 포장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더 빡이 돌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환기도 시킬 겸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공매도 금지로 주가 조작이 증가할 것인가 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기관 씨께서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 2021년 지수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로 공매도 금지하면서 지수가 역대급으로 상승을 한 거거든요. 당연히 개별 종목들도 상승한 종목이 엄청 많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상승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경제는 파탄나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들 자금이 주식으로 몰리면서 여기저기 주가 상승하고 그 와중에 주가 조작 세력들도 신나서 여기저기 막 급등을 시켜버리니까 비정상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비정상적인 상승은 상승분을 그대로 다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기관들에게 보다 힘을 실어줬더라면 그런 이상한 현상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공매도 금지되는 첫날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이 7% 넘는 이상 급등을 했고 지금 살짝 다시 조정받고 있지만 이대로 계속 금지되면 여기저기서 또 급등이나 이상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최종 피해를 보는 건 개인들이라고요. 그때 되면 보나마나 개인들 또 모여서 기관이나 금융당국이 책임져라 하면서 난리들 칠 텐데 그 책임을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지려면 공매도가 금지되면 안 되고 시스템도 기관들 쪽으로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고요. 제가 잠깐 정리하면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을 때는 이상한 급등을 저지하기 때문에 급등락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있을 때도 주가 조작은 만연해 왔고 그리고 사실상 그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이나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 요거 좀 그 시장 조성자 요 얘기 빼주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시스템, 주식 시스템을 보다 기관 쪽에 유리하게 개선해주고 금융당국은 기관이랑 잘 협조해서 그런 불법 주가 조작을 근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 만큼 잘하고 있었지만 더 잘하기엔 시스템이나 지원이 부족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김계미 씨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도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어이없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 주식 투자판에는 일반적인 상승에 투자하는 롱 세력과 하락에 투자하는 숏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시세 조종,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놈들은 일단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롱 세력은 개인과 같은 일반 운동장에서 주가 조작을 합니다. 그러나 숏 세력, 특히 이번에 적발된 외국 기관 숏 세력들은 엄청나게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에서 주가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롱 세력들은 일부가 숏을 병행하지만 숏 세력들은 시스템상 항상 롱이 병행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어느 쪽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지 딱 알 수 있죠. 잠시만요. 이 바닥을 좀 아시는 분들은 딱 알 수 있는데 초보분들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계미 씨의 요점은 일단 일반 투자인 롱 포지션의 주가 조작과 공매도인 숏 포지션의 주가 조작 중 어느 쪽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시려고 한 건데 시스템상 일반적인 작전 세력들은 개인들과 같거나 거의 흡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반면 기관 공매도 세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개인들은 알 수도 없는 특수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수한 시스템이란 이번에 적발된 대로 대차 수량 조작, 무차입 공매도, 잔고 미보고, 업틱룰 위반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에서 주가 조작은 말 그대로 주식을 샀다가 매도하는 과정만 있지만 숏 포지션 주가 조작은 그 대차를 하고 매도를 하고 다시 주식을 매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선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공매도 주가 조작이 일반 주가 조작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시스템을 떠나서 규모 자체가 글로벌 IB들의 규모는 수백억은 기본이고 조단위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규모를 어떻게 일반 주가 조작 세력이랑 비교를 합니까? 결국 이 논점도 개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가 순기능으로 주가 조작을 감소시켜주는 것보다 공매도가 내 종목을 하락시키는 걸 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주가를 어떤 종목은 급등하니까 일단 맞고 보겠다는 게 이게 더 부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물론 그 급등이 불법으로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나온 게 확인이 된다면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모든 급등을 제어하겠다는 태도라면 분명 그 안에는 정상적인 급등이 더 많을 텐데 전부 인위적인 영향을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설마 정상적인 급등보다 비정상이 많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정상이 많고 비정상이 적죠. 그런데 그걸 실시간으로 적발을 못하니까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확인할 시간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진짜 호재면 아무리 브레이크를 걸어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갑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아직 증거도 없고 용의자도 아닌 참고인 정도를 영장도 없이 그냥 구속시켜놓고 확인한 뒤에 아니면 말고라는 거잖아요. 그럼 구속되어 있던 그 시간 동안의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일단 공매도로 브레이크를 걸었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상승 VI와 상한가 제한이라는 막강한 제동장치가 이미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주가 상승을 저지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대형 호재였다면 그때 가서 결국 상승했다면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첫 상승이 막혀서 투매가 나오고 하락을 했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상승폭이 줄어드는 건 누구 책임이냐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기업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및 투자자들의 기대 등이 모두 종합해서 나타나는 건데 즉 그 수요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판단의 기준은 천차만별인 건데 그걸 공매도 기관이 어떤 잣대로 이건 괜찮은 상승이고 이거는 이상한 상승이다를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론상 좋은 제도라고 칩시다. 그런데 실제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건 사실상 약간 공산당 느낌도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신정정치에서 나올 법한 제도인 겁니다. 봐봐요.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 이유는 모두가 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유들 중에는 회사가 아무리 병신 같아도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육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가면 맞겠다. 그쪽에서 판단할 때 10% 올라갈 호재인데 20% 올라가는 건 오버슈팅이다 하면서 통제하는 게 맞는 겁니까? 만약 진짜 그렇게 투자자들이 걱정돼서 진짜 순기능을 강조하고 싶으면 공매도 수익은 그 관련 운영비만 빼고 모두 사회에 환원하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공매도는 그냥 투자의 한 방식, 포지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왜 그걸 순기능 어쩌고 개인들 위하는 척 위선적으로 포장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더 빡이 돌잖아요. 그냥 개인들이랑 싸운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냥 개인들 이겨서 돈 벌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잠시만요. 김계민 씨 그 발언 시간 초과됐습니다. 그만 진정하시고요. 관련해서 이기관 씨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저기 할 말 더 있는데 마이크 좀 켜주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얘기할게요. 급등을 제지하는 공매도는 있는데 그럼 급락을 제지하는 매수는 왜 안 하세요? 모든 제도들을 종합해보면 왜 하락 배팅하는 주체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계민 씨 진정하시고요. 이기관 씨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저 말 좀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공매도 제도 그리고 그 목적이나 관련 규정들은 모두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김계미 씨 같은 비전문가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입장상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개인들은 국내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법이니 합법이니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본질을 얘기해 줄게요.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대한민국 경제 그거 우리가 돌리는 겁니다. 우리 같은 국내외 기관들이 돌린다고요. 근데 그걸 왜 돌리겠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하자고? 아니에요. 그냥 각자 증권사, 운용사, 은행들 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입니다. 아무튼 지금 개인들을 보면 기관들 몰아세우고 등쳐먹어서 돈을 벌겠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HTS, MTS 이런 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외국에는 이런 거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고 거래하는 개인들이 수수료도 내고 이런저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나요? 네, 아주 조금, 그냥 일부만 형식적으로 내는 거죠. 증권사들 그런 걸로 못 먹고 살아요. 결국 다른 기관이나 대형 외국 자본들 들어와야 그거 굴리고 돌려서 수익 만드는 겁니다. 또 잠시만요. 지금 그 논점을 좀 벗어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공매도 금지로 주가 조작이 증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아까 앞에서 다 얘기해 줬는데 뭐 비전문가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럼 해당 주제로는 더 발언하실 내용 없으신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공매도 금지로 주가 조작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역대급으로 불법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와 대대적인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불법이 자발적으로 감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원론적으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가 조작이 문제면 주가 조작범들을 잡아서 처벌을 하면 되지 공매도 금지를 굳이 다시 풀어서 공매도 관련 리스크까지 늘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더군다나 이번 공매도 금지는 지금까지 잘못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만큼은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 금지돼서 한국은 MSCI 선진국 지수로 못 올라갈 것인가? 이건 지난 토론회 때도 잠깐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마치 이게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다루는 기사들이 있길래 오늘 정식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혹시 MSCI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선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부터는 막말 타임으로 넘어갈 테니 보다 자유롭게 토론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김계미 씨부터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나라는 안 망하겠지. 근데 선진국은 못 되겠지. 그리고 증시 폭락하겠지. 아니 폭락할 거야. 와, 말하는 거 보니까 어거지로 증시 폭락시키겠는데? 왜, 시장 조성자는 그걸로 될 것 같아? 에이 시장 조성자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했잖아. 아까도 한번 그냥 넘어갔는데